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네, 인간으로 따지면 천연두죠. 천연두요. 네, 없어진 것 같은 질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아프리카와 중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질병이고요. 과거 단일 질병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패스트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게 천연두입니다. 그거랑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유사하고요. 1958년에 실험실에서 원숭이에게 두창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숭이 천연두죠. 콩고에서 바이러스의 사람 감염 사례가 1970년대 최초 보고가 되고 호흡기 비말로 혹은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꾸 오반지도 모르겠지만 제2의 코로나라고 붙인 사실 그쵸, 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너무 이렇게 또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고 그 언론사에서 조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질병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2주 잠복기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혹은 임파선염이 발현되고요. 심각하게 진행되면 폐출혈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력은 약한데 그게 사망률이 치명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그렇죠 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1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연두는 30%였어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게 없을 시절에 굉장히 오랜 역사책에 기록된 그 부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10명 걸리면 3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야 치명률이 소수점으로 갔잖아요, 이제. 근데 그래서 0.1 이하로 가면은 이제 독감과 같이 그렇게 관리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소수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미국으로 확산 중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서 풍토 질병이 북미 유럽의 대륙으로 상륙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그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은 이제 천연두와 유사한 질병인데 일단 치명률이 높아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국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하도 네, 우리나라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그게 또 무슨 보수 진영이니 진보 진영이 또 거기다가 또 의대 교수님들을 대입해서 자꾸 얘기를 하길래 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 출신이자 화이자의 지금 이사분인 스콧 고틀립 그 이사님이 미국과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이미 바이러스가 널리 퍼졌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잠복기 때문인데 지금 21일 이상의 잠복기라 코로나는 지금 2주? 근데 지금 이거는 3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렸는데도 몰라요. 지금 이게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어갔을 때 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되지 않은 환자가 이미 많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미 120명이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도 보면은 처음에 1명, 2명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가 1명, 2명이 다니는 동선이 굉장히 하루 종일 만약 다니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이죠. 버스에 가고 지하철에 가고 식당에 가버리면은 그 수십 명에서 시작한 게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감염자가 현재 있을 수 있다. 잠복기일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헤이만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원 교수님은 최근에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2차례 광란의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성애자도 있었고 양성애자도 있었는데 광란의 파티가 일어나다 보니까 남성들 간에 혹은 남성과 여성과 남성이 섞인 성관계에서 원숭이 두창이 비롯됐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 비말로만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 코로나와는 달리 성적 접촉이 전이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삼성전자랑 현대차의 어떤 그 큰 투자를 이끌어내고 갔는데 마지막에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당국 참모들로부터 원숭이 두창의 노출 수준에 대해 보고받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가용한 백신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보고를 안 받았는데 노력하는 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중대한 일이라서 걱정된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또 바이든이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보좌관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죠? 부활절 달걀 축제 때도 갑자기 딴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그 옆에 토끼탈 쓰신 분이 그 보좌관님이시거든요. 여자 보좌관. 그 토끼탈 쓰신 분이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냈잖아요. 그게 타겟이 될까 봐. 왜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도 헷갈리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내 인터뷰를 했는데 원숭이 두창 치료와 관련해 가용한 백신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원숭이 두창 치료와 관련해 가용한 백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좌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에어포스 원에 탑승해서 기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 기지에서 에어포스 원 바로 앞에서 타기 직전에 말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 이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다 보고했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원숭이 두창의 여름철 확산을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에 3주 뒤에 발현이 돼서 4주 차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름 휴가철에 다 발현이 되겠죠. 근데 이미 여름 휴가를 잡아놓고 놀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전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은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HO에서 더 경고를 한 겁니다. 여름철에 성관계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죠. 22일 날 WHO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파악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마지막으로 확인됐고요. 전 세계 15개국에서 12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서 WHO의 공식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네, 뭐 바이오주들이 다 급등하길래 네. 사람들이 드디어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쵸 거의 다 박살이 났잖아요. 바이오주가 그래가지고 이거 드디어 바이오주가 오르나? 근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었죠. 결국 네. 그게 살아나서 간 게 아니라 이 관련주가 간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다시 뭐 또 임상 3상을 거쳐서 뭐 살아나기를 바라고 신라젠 코롱테슈진의 부활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결과일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바이오가 엮인 거였어요. 근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시가 테크놀로지스라는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테크놀로지가 뭐 아주 저기는 아니거든요. 뭐 매출액이나 이런 영업이익이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에요. 아까 뭐 화이자나 이런 회사 같은 건 아닌데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적자 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그래도 이 바이오 회사치고는 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단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580억 정도인데 네. 이게 2017년에 매출액이 130억이었던 회사거든요. 이거 물론 들쭉날쭉합니다. 2017년에 130억이었는데 2018년에 5,300억이 됐다가 갑자기 또 300억으로 줄어요. 1,300억이 됐다가 1,50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이 바이오 회사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7년에서 2021년 5년의 텀으로 본다면 130억에서 1,500억이 됐으니까 10배가 됐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억 적자였는데 2017년에 지금 플러스 1,000억.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죠.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게. 그렇죠? 단위가 네,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가 테크놀로지스 지금 이번 달로 하면 너무 길고 지금 12.66% 밑에서 위에서 급락이 나왔지만은 그 밑에
한 이틀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밑에 5월 19일 날 기준으로 치면은 한 8달러에서 14.8달러까지 갔다 왔으니까 한 2배가량 치솟았다가 지금 약간 다시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뭐 어떻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가 테크놀로지스 이게 지금 저기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K캡정으로도 안 가던 게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떻게 이분들은 반갑다고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HK 이노엔의 전통적인 주주분들 뭐 전통적이라 하기에는 짧죠.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물론 K캡정이라는 그 국내 신약으로 우리 위식도 역류질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지금 안 가던 게 이걸로 간다는 것이 과연 여기에 생명력으로 입장에서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걸 알아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HK 이노엔이 갑자기 K캡정이 안 갔는데 느닷없이 여름 휴가 앞두고 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아져서 K캡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뭘로 갔든 우리가 그거는 이제 만약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장기적인 그 하락세를 단번에 갭 상승으로 뚫어버렸다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물론 본연의 원래 K캡정 아니면은 뭐 헛개수가 많이 팔려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갭 상승을 해서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천연두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는 HK 이노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뭐 옛날에 사망률, 치명률이 30%였고 대단한 질병이었으나 요즘에 사실 천연두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다 천연두 백신을 맞고 끝나지. 뭐 홍역이나 천연두, 뭐 패스트를 다시 걱정하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만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뭐 이것도 뭐 확실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코로나도 그랬다시피 뭐 솔직히 처음에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09년에 허가를 받은 2세대 두창,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이죠. 이거를 대테러 대응용으로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현재 3,500만 명 정도의 천연두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 3,500만 명 정도의 천연두 백신이 다 HK 이노엔이 생산해서 정부에 납품한 겁니다. 참 이것도 솔직히 HK 이노엔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신 분이 만약 천연두 백신을 혼자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미리 포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연두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그 조그만 사실을 HK 이노엔의 주주가 아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천연두 백신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HK 이노엔이 이걸로 뜰 것을 생각해서 그 요소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미셀은 지금 또 부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미셀은 코로나 그 국면에서도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을 만드는 그 원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 얽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파미셀은 미국의 키메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키메릭스라는 회사가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기는 HK 이노엔은 백신이고 얘는 또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 그 국면이 지나고 나서 자꾸 이렇게 됐는데 기업을 또 백신 관련주랑 치료제 관련주로 나누게 됐어요. 또 우리 뭐 그 똑같잖아요. 뭐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 관련주였고 일라이릴리 이런 그 리제네론 이런 건 치료제였잖아요. 또 거기에서 계보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백신 치료제가 또 나뉘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사실 나뉘었는데 백신으로 가실 분은 HK 이노엔이고 파미셀은 치료제거든요. 천연두 치료제 브린시도 포비르 이게 FDA 신약 승인 신청 NDA에 순차 제출 롤링 서브미션 이거를 승인받았어요. 네. 근데 파미셀이 브린시도포비르 여기에 쓰이는 핵심 중간체 HDP 토실레이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HDP 토실레이트가 천연두나 에이즈 치료제의 원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미셀은 2007년부터 미국의 키메릭스에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시가 테크놀로지스가
이틀 동안 급등했다가 지금 3일째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세력이 다 나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파미셀이나 HK 이노에는 그동안의 뭐 저점, 고점이나 저항선들을 다 갭상승으로 일단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테크놀로지는 먼저 선발주로 3일째 갔고 이 지금 파미셀하고 HK 이노에는 첫날 갭상승으로 한번 떴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 시가테크놀로지스가 더 시세를 낸다고 하면 이제 후발주로 HK 이노에나 파미셀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바이오주가 전체 생태계가 살아나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뜻하지 않은 어떤 궤 질환 때문에 지금 갭 상승으로 기술적인 의미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매매는 가능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오늘 HK 이노엔 그리고 파미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